안녕하세요. 이경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음식 이야기는요, 설렁탕과 또 거기에 곁들여 나오는 깍두기 이야기인데요. 설렁탕 많이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날씨가 좀 더워서 뜨거운 설렁탕보다는 시원한 냉면이 더 생각나는 계절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음식인 것 같아 오늘은 설렁탕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탕에 이제 소면이 들어가면 설렁탕이고 소면이 안 들어가면 이제 곰탕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곰탕에는 소면을 보통 안 넣어 주시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나누다 보면 설렁탕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뼈 국물입니다. 사골뼈를 구워서 만든 뼈 국물에 이 소 머릿고기 내지는 이제 내장을 넣어서 만든 탕 요리고요. 곰탕은 뼈 국물이 아니죠. 이제 양지살이라든지 일반 고기를 푹 삶아서 육수를 내서 먹는 음식 곰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은 뼈를 구워서 만들어서 뽀얀 색깔이 나고요. 곰탕은 고기로만 육수를 냈기 때문에 비교적 맑은 국물이죠. 이 설렁탕의 유래는 여러분들 혹시 설렁탕집 벽면에 이제 설렁탕 유래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선농단에서 이게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일부 과장된 하나의 설이고, 학자들이 설렁탕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 몽골에서 넘어온 슐루라고 하는 음식, 이것이 설렁탕의 기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슐루라는 말은 한자로 풀이를 하면 빌공자에 탕탕자를 쓰는데요. 이게 맹물에 그냥 고기만 넣어서 끓인 요리라고 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 국가여서 비교적 육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고려 시대 말에 들어서면서 몽고의 침략을 받고 몽고 음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설렁탕의 기원이 된 슐루라고 합니다. 이 슐루를 한자로 풀이해서 썼을 때 빌공자의 탕탕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탕이 이제 어원이 변하면서 곰탕이 곰탕이 됐다는 설인데요. 이 곰탕은 과거에는 이제 보통 설렁탕과 곰탕을 이제 하나로 뼈와 고기를 같이 넣고 끓인 음식을 곰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뼈국물과 고기국물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설렁탕과 이제 곰탕으로 이제 구분이 됐다는 설을 가장 이제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설렁탕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선농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임금님들이 이게 4월달 정도, 5월달 정도 보내기를 할 때 친히 이 논과 밭에 방문을 해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어떤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 선농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농단이 지금도 서울시 동대문구에 이 선농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4월이나 5월 달에 이 선농단 행사를 하는데요. 동대문구 구청장이 이제 임금의 복장을 하고 설렁탕을 이제 나눠주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대통령들이 모내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각 지역을 선정을 해서 모내기 행사에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요. 얼마 전 문 대통령을 보니 이항기를 타고 기계로 이제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농경 문화, 이 농사에 대한 행사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친히 소를 몰고 논밭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격려를 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려고 많은 백성들이 모였겠죠. 그러면 이제 임금은 많이 모인 그 백성들을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제 직접 친히 몰았던 소를 잡아서 탕을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다. 이게 이제 설렁탕의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자리에서 그 소를 잡아서 금방 설렁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설렁탕을 대접할 만한 그런 그릇들도 과연 준비가 돼 있었을런지 그런 어떤 의문점도 들기는 합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임금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좀 미화한 어떤 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렁탕이 이제 가장 대중화된 어떤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인데요. 일제가 소를 많이 키우게 했다고 해요. 일제시대 때. 물론 조선시대 때부터 소는 많이 키웠었죠. 근데 더 많이 키우게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닭이나 돼지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사람이 먹을 음식도 없는데 짐승들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까지 먹여가며 키우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 같은 경우에 풀을 뜯어 먹죠. 그렇게 소는 풀만 먹고 자라죠.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다고 해서 키웠던 건 아니고요. 당시 일본은 전쟁 국가였기 때문에 군수물자가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소가죽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군복 내지는 뭐 전투화, 허리띠, 공군, 조종사 모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가죽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소들을 키우게 하고 그 가죽들을 다 거기 군수물자에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고기는 다 통조림으로 제작을 해서 멀리 있는 만주 곳곳에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다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유행했던 소설에도 이 설렁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에는 그 인력거꾼인 주인공이 매일 장사가 잘 안 되고 벌이가 시통치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아주 운이 좋게도 많은 손님들을 태우고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주인공은 술 한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부인에게 줄 설렁탕을 사가지고 가는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 보니까 이미 부인은 죽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소설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많은 서민들이 좋아했고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다는 것들이 소설에도 나와 있던 거죠. 일본 군인들을 위한 물자로 소가죽을 썼고 통조림으로 이제 소고기를 만들어서 이제 다 보내줬다고 했는데요. 이 소고기 통조림을 만들었던 곳이 지금의 마산, 그다음에 전라도 나주 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에 복숭아 통조림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보통 복숭아 통조림 잘 먹지는 않죠. 나중에 마트에 가셨을 때 복숭아 통조림을 딱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화남이라고 써있는 복숭아 통조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남. 회사 이름인데요. 그 화남이 일제시대 때부터 전라도 나주에서 이 통조림을 만들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모든 소고기를 그 회사에서 다 가공을 해서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주 지역이 곰탕이 유명한 이유가 그 지역이 소를 많이 이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주곰탕이 그때 일제시대 때부터 유명했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렁탕을 먹게 되면 꼭 따라오는 반찬이 있죠. 깍두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깍두기가 전통 서울 음식인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뭐 전국적으로 깍두기 많이 담가 먹는데 불과 한 1, 20년만 해도 지방에서 깍두기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총각김치라든지 다른 무김치는 있었는데 이 깍두기 모양의 김치는 서울 경기 지역에만 유행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부터 서울 중심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한강이 있죠. 서울에 한강이 있는데 그 한강변에 이 물이 흐르면서 이 한강변으로 모래흙이 퇴적이 되면서 이 모래밭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래밭에는 다른 작물은 좀 키우기가 어려웠는데 이 무는 이제 모래밭에서 쑥쑥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좋아서 좀 재배하기가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 품종 중에는 이 서울무가 있다고 해요. 이 서울무는 상당히 길쭉하면서 튼실하면서 또 맛 또한 또 단맛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었고요. 이 깍두기는 그 반찬들이 많이 넉넉지 않았을 때 누구나 쉽게 담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서울 쪽에서 유행했던 그 설렁탕에 같이 곁들여진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설렁탕 그리고 깍두기 좀 재밌는 얘기들을 듣게 됐는데요. 이 음식 이야기들을 보면 단순히 음식에 뭐가 들어갔고 어떤 게 들어갔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음식에 대한 이 스토리를 또 찾다 보니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떤 문제들 우리가 왜 그걸 먹게 됐는지 왜 그 음식이 대중화됐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픔이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처음 유래됐던 것도 몽고족의 친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하고요. 또 대중화된 이유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소를 키우게 됐고 그거에 의해서 유행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유쾌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로 잘 승화를 시켜서 현재까지 이 음식 문화를 잘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설렁탕 드실 때 더욱더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음식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